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 교수인 제 입장에서 만약에 학생이 챗 GPT로 10초 만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페이퍼를 숙제라고 제출했다면 저는 F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F를 주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페이퍼를 챗 GPT를 사용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분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절 방지를 위해서 표절 검사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내야 하는 페이퍼를 챗GPT로 10초 만에 만들어서 앱으로 검사를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표절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물론 손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다듬으면 A나 B를 맞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챗GPT로 그 페이퍼를 10초 만에 작성해서 낸다면 그 학생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챗GPT가 저와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를 이미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챗GPT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 아주 핫한 AI입니다. 챗GPT는 대화하는 인공지능인데 이 챗GPT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런 건 예전부터 있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대화형 어플이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 개발된 챗GPT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대화 수준이 아니라 주제만 던져주면 꽤 괜찮은 수준의 논문도 쓸 수 있고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도 50%를 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확률도 높았고 심지어 2023년 수능 시험 영어 영역에서 단 6분 만에 3분의 2 이상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 AI에 관한 법안을 소개하는데 발표 후에 그 연설문을 챗GPT가 써줬다는 걸 공개하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챗GPT를 활용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이 이미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사람이 설 자리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인간의 지능에 도전하는 챗GPT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챗GPT가 과연 우리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 챗GPT를 사용해서 페이퍼를 쓰는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챗GPT 접속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느리게 가더라도 걷는 운동을 하면서 가라는 건데 학생들은 자동차를 타고 앉아서 쉽고 빠르게 가는 길을 택하는 거죠. 확실히 교육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기존에 내주던 페이퍼 써오는 숙제나 무언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시키는 숙제는 이제 학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AI가 대신 더 잘해줄 수 있는 시대가 너무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쓴 키워드로 AI가 글을 써줬다면 AI가 저자인가 아니면 내가 저자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AI가 써준 글을 내가 조금 다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 저자가 되는 걸까요? 챗GPT가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챗GPT도 결국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존 자료를 긁어와서 그럴듯하게 조합해서 내놓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코 인간을 앞지를 수는 없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평가가 정확한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AI가 인격과 감정이 있는 인간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이미 챗GPT가 그럴듯한 소설과 시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창작 기술이 더 단기간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텐데 과연 AI가 인간보다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인간이 하는 창작도 결국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창작 능력이 AI보다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챗GPT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챗GPT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I가 주는 단점 때문에 지레 겁먹지 말고 단점을 잘 보완하면서 더 많은 장점을 활용하자 이거죠. 쉽게 말해서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겁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AI가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거나 보는 수많은 글과 영상을 요약해서 한 문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그 요약본을 먼저 읽고 내가 이 글이나 영상을 계속 봐야 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요약된 줄거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와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에게 페이퍼를 쓰게 하거나 사지선다 시험을 보게 하는 단편적인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하는 기회를 어쩌면 어쩔 수 없이라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글을 한 편 쓸 때 내가 가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글감과 심지어 글의 아웃라인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몇 초 만에 만들어주는 AI의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 창의적인 글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AI가 잘하는 것은 AI에게 맡기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더 나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챗GPT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득과 실이 모두 있는 AI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접속을 금지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AI의 단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못하게 하면 학교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AI를 피하고 금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사실상 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 AI를 받아들이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다듬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이 챗GPT를 단점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챗GPT 활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학생들한테 챗GPT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교육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